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신문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승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네, 날씨가 그래도 조금은 풀렸습니다. 네, 오늘이 방송하는 오늘 대한인데요. 네. 추워요. 그래도. 네. 그래도 뭐 그저께 2, 3일 극단적으로 추웠던 거 뭐 생각하면은 양반이네요. 네, 우리 곽 PD가 일찍 나오라 그래가지고 새벽 바람에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SNS 상에서 재밌게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서울 기온이 헬싱키, 모스크바, 뭐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캬비크 이런 데보다도 더 낮았다는. 전 세계에서 제일 추운 도시 중에 하나. 희한하네요. 진짜 추웠어요. 네. 자, 우리 시대의 지성, 요런 별명으로 불렸던 신영복 선생께서 지난 15일 날 별세를 하셨습니다. 김변도 뭐 잘 아시는 분이죠? 뵌 적 있습니까, 혹시? 뵌 적은 없어요. 책은 읽은 적 있죠?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책을 썼는지는 아시죠? 몰라요. 에이, 왜 그러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영복 선생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애도를 했었는데요. 사실 신문 청년의사가 신영복 선생하고 좀 약간의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92년에 창간했는데 92년부터 99년까지 썼던 첫 번째 제호를 신영복 선생이 붓글씨로 써주신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에도 그 옛날 제호를 사진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신문에는 제호를 오랜만에 이제 특별히 옛날 거를 가져다가 한번 신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뭐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돌아가셨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니 뭐 명복을 빕니다라든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곽성순 기자는 그 제호를 쓰던 시절에는 이제 회사에 없었는데. 아니 저는 없었죠. 네. 처음 봤나요 그러면? 아니 그때 내 회사 사무실에는 벽에 이렇게 쭉 걸어놓으셨었잖아요. 옛날 이렇게. 액자가 좀 있었죠. 네. 그때 보고. 이제 보고. 네. 그 옛날 제호 다시 쓰면 어떨까요, 저희?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한 1년 정도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멋있더라고요. 네. 워낙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기도 한데 붓글씨로. 그건 잘 아시잖아요. 소주의 처음처럼. 그거를 이분께서 써주셨다고. 이분은 글도 잘 쓰시고 글씨도 잘 그렇죠. 쓰시는 그런 분이셨죠. 참 생각해보면은 한국의 현대사 지금 이분의 어떤 과거 행적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0년간 감옥에 계시고 나오신 다음에는 딱 20년 정도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네요. 자, 오늘 히구라에서는 사기 장비 스키오를 팔던 대표가 잠적했다는 소식, 그리고 감사원의 메르스 감사 결과 관련 소식 등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구라 140회 지금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의료의 본질을 독특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계적인 의사 에릭 토폴이 환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내놓은 처방인 이 책은 누구나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다.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 에릭 토폴은 이 책에서 앞으로 보건의료에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의 의료에서는 소비자가 새롭고도 막강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 앞에 생생하게 제시한다. 신종균 삼성전자 CEO. 청진기가 사라진다의 저자 에릭 토폴의 신작. 환자 중심의 미래의료 보고서.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이제 의료의 민주화가 다가온다.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The future of medicine is in your hands. The patient will see you now.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네. 곽 기자 왜 우리 댓글 가끔 달리는데 전혀 소개 안 해줍니까? 댓글 다신 분들 섭섭하게. 죄송합니다. 네. 네. 자, 한참 좀 지났는데요. 원탐님이 재밌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꿈에 김변 아저씨랑 박쌤이 나왔는데 박쌤이 제 말은 안 들어주고 혼내는 꿈을 꿨는데
김변 아저씨가 과일을 사줬어요. 개꿈인가요? 좋은 꿈이네요. 예. 과일 이런 거는 태모 이런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가 먹을 거 사줬으니 좋은 건가요? 크크크. 아무튼 김변 아저씨 고마워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헤헤. 이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꿈에서도 저는 혼내고 김변은 과일을 사주는 네, 거예요. 이게 좀 인성이 전파가 됐나 봐요. 꿈에서도. 네. 꿈과 현실은 반대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자주 댓글 달아주시는 돈워커님, 공개방송 얘기가 나이사에서 잠깐 나오던데, 히구라에서도 공개방송이나 뭐 청취자 불러주면 참석해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는 또 달아주셨습니다. 139회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시연 영상도 진작 봤는데, 뭐 이분은 이제 의사, 한의사 양쪽 모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일반인으로 보기에 솔직히 그렇게 안 웃겼다. 그 댓글이. 웃음의 여지도 있고 안쓰러운 느낌도 들었지만 패널이나 기자들 또 여러 커뮤니티에서 의사들이 막 웃기다 이러고 반응 보이는 것만큼 웃긴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 네,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사실 뭐 의사가 아닌 분들은 그렇게 웃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보셔도 이제 이게 뭐 장비 만지는 거 이렇게 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희도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웃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네. 아는 사람들이 보면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웃기는 상황이다. 뭐 이런 뜻으로. 뭐 안 웃겼다고 해서 뭐 나쁜 사람이고 수준이 낮은 사람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그런 건 상관없죠. 네. 이 동영상을 이제 한 4만 명 정도 저희 사이트에서만 보셨는데요. 어쨌든 그 관련 논란들은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소식 살펴보죠. 지난해 청년의사에서 저희가 뭐 거의 준 특종 그 정도 그렇죠. 보도했던 게 있었죠. 스키어. 네. 결국 그 관련 회사가 문 닫고 대표는 도망갔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그럼 청년의사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뭐 그거기 있는 사장님이나 사장님보다도 이제 거기서 일하시던 직원분들한테는 조금 뭐 죄송하지만 죄송한 마음이 있죠. 회사가 사실 망해야 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좀 전해주시죠, 자세한 소식. 네, 그 식품의약안전처는 최근 스키오를 수입해 판매해온 퀀텀 헬스 코리아의 의료기기법 위반, 이게 이제 허가받은 소재지의 시설 미존재 뭐 이런 조항이 있나 봐요. 이후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 거기다 이제 퀀텀 헬스 코리아가 스키오 제품 회수 명령까지 이제 받았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식약처에 알리지도 않고 회사 문을 닫고, 그다음에 회수 명령이 내려진 도중에 이 회사 문을 닫았으며 대표 및 관계자들은 연락이 현재 두절된 상태다. 이렇게 저희가 취재하니까 식약처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수하러 다니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이제 요즘 다 핸드폰 같은 거 갖고 다니시니까 네. 전화만 받아야 되는데. 그 회수 명령이란 뜻은 그 판 병호연에 가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예. 그냥 가져오면 절도일 텐데 돈을 그렇죠. 또 토해내고 가져와야겠네요. 아, 또 그런가요? 그렇죠. 네. 물어줘야 되는 거. 그냥 가져오라 그러면 그냥 가서 쓰고 있는 거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이 기계를 수입업자의 말만 듣고 속아서 산 뭐 의료기관에서는 물어내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속았는지 아니면 같이 동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뭐 그 부분이 좀 애매하겠습니다. 그 회수하라고 한다고 해서 가서 그냥 가져오면 안 돼요. 네. 하여간 네. 참 재밌는 게 이 사기 장비를 판매했다 뭐 이런 게 죄목이 아니라 수입업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시설이 없다. 예, 허가받은 소재지에 회사가 없네. 회사가 없어요. 이유로. 예. 이유는 좀 독특합니다만. 그 이거 말고도 많이 좀 잘못을 하셨나 봐요, 이분들이. 허위 과장 광고는 밑에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허위 과장 광고를 좀 했고, 그다음 수입 신고 필증을 위조까지 했답니다. 위조하고 그다음에 GMP 적합 미인정 제품도 판매했고요. 그다음 스키오 외에 미허가된 의료기기인 웰리스 프로 뭐 이런 것도 수입해 판매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이제 거짓 광고, 뭐 허위 광고인 이유가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100여 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이 스키오를 판매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사실 보니까 확인된 스키오 제품은 33대 정도밖에 없고, 이미 열렸을 때는 그 중에 회수가 된 상태고, 나머지를 이제 회수해라고 명령한 상태에서 잠적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많이 팔지도 못한 거예요. 네. 이게 그나마 제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보도했을 때
300대 정도가 그렇죠. 팔려가지고 저희가 그랬다고. 네, 예. 300개 의료기관, 뭐 대부분 다 한의원이었습니다만은 네. 300군데에서 이런 황당무계한 기계를 쓰고 있다. 그러면 뭐 300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매일 뭐 한두 명씩만 이 치료 장비를 활용해서 뭔가를 받아도 그게 다 합치면은 돈이 얼마냐 뭐 이런 계산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게 뻥이었던 거죠. 뻥이었습니다. 네, 300군데나 팔았으니까 당신도 사세요라고 판촉 그렇죠, 활동을 그렇죠. 했던 거지. 알고 보니 33대 팔렸다는 거죠. 네.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자, 근데 스키오 뭐 저희가 지금 보니까 거의 1년 됐습니다. 2015년 2월 달에 저희 그렇죠. 초창기에 저희가 기사 쓰고 히구라 90회를 다시 들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이 저희 기자들이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죠. 두 사람이 부부로 위장하고 그렇죠. 가서 진료를 받고 황당무계한 소리 듣고 삼다수 얘기 나오고 막 그다음에 이제 삼다수를 뭐 호일로 싸가지고 이게 특별한 물이다 이러면서 한 병에 5만 원씩 팔고 뭐 이런 이제 황당무계한 스토리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꼭 삼다수여야 된다고 그때 한의원이 그래서 딴 생수는 안 된다고 황당했다고 그때 저희 기자가 네. 근데 이제 2009년부터 쭉 쓰여오던 건데 저희 기사 나가고 그래도 한 5, 6년 썼어요. 그 그렇죠? 장비가. 뭐 벌만큼 버셨죠. 이거 사서 장사하신 분들은 손해는 안 봤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스키오는 완전히 퇴출됐다고 봐도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스키오를 뭐 가지고 이 마당에 뭐 선전해가지고 환자를 보신 분들도 없을 거고 이미 회수 명령 이런 게 다 내려졌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근데 이렇게 잠적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수배 이런 게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숨어서 평생 이렇게 사시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이게 이건 행정처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형사고발이 됐다. 네. 그러면은 경찰에 출석해야 될 거고 도망다니면 기소중지 뭐 이런 것들이 내려져서 어디 가다 걸리면 검문 뭐 이런 거에 걸리면 근데 이제 아직까지 너무 느려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보도하고 문제가 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야 행정처분이 뭐 내려졌고 아직까지 뭐 형사고발 이런 건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왜냐면 그때 거짓 과대광고하면 전부 다 형사고발 하거든요. 네네. 아마 이미 진행됐을 겁니다. 진행됐을 거고요. 회수 명령을 하게 된 원인은 뭐죠? 그냥 네, 그 허위 과장 광고 이거 뭐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 때문에 회수 명령하지는 않아요. 아니요, 그 기계 아까 쭉 얘기했지만 뭐 수입 신고 필증 위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실제 표준 통관 애정 그것도 막 위조하고 필요하지 않고 수입했다. 그런 것도 하고 다 하고 그래서 이 절차를 하나도 이제 지키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름이 뭐였죠? 이게 스키오. 스키오라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는 낸 거 아닙니까? 그때 의료용 바이오 피드백 장치라는 걸로 허가는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2009년 12월부터. 네. 근데 허가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한 거죠. 하면서 변칙 활용한 거죠. 그렇죠, 변칙 활용.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장비 자체가 뭐 취소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장비에서 그거 이제 허가된 걸로만 쓰면 지금도 쓸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예. 그리고 정식으로 수입해가지고 이 신고증을 다 하고 하면 쓸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입한 회사에서는 불법으로 수입하고 팔 때도 과장 광고해서 불법으로 쓸 수 있게 지금 퍼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죠. 뻥치고 친 거죠. 예, 그랬다. 뭐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 기계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식약처에서 허가가 된 시점이 2009년 12월입니다. 네. 근데 미국 FDA에서는 이 기계를 2009년 9월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 이게 이제 미국산이 아니거든요. 어디 헝가리인가 뭐 이산 유럽 어디선가 만든 기계인데 맞습니다. 이 제품을 수입 금지,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은 무조건 압류. 그러니까 2009년 9월달에 미국에서는 이 기계는 사기야.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를 그로부터 3개월 지난 후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수입해서 쓰세요라고 했던 것으로 이제 나중에 뒤늦게 밝혀진 거죠. 그렇죠. 예, 이제야 지금 원상복귀 정상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이 제품에 대해서도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회수 조치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장비에 대한 제재 뭐 못 팔게 하든가 수입을 아예 못 하게 하든가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분이 실제로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이제 한 병에 5만 원짜리 삼다수를 뭐 한 100병 사서
한 500만 원 쓰신 분이 이거 난 속았다 억울하다 이러고는 소송. 돌려달라라고 네. 소송 걸면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길 수 있나요? 근데 자기가 선택해서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요? 못할 것 같은데. 참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서 이게 뭐 파동수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에 효과가 좋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해가지고 팔았다. 뭐 거짓이다. 의학적 뭐 이유를 막 댈 거예요. 네. 상대방에서 처음부터 죄송해요. 장난이었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냥 효능이 없다고 무조건 돌려달라 이 소송이 될 것 같지만 쉽지는 않아요. 네. 가보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네.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은 뭐 이걸 썼던 의료기관에서도 수입업자한테 손해봤다고 돌려달라고 뭐 소송을 걸거나 하는 그렇게도 쉽지 일은 않겠네요. 벌어지지 않겠군요. 그러니까 효과보다는 이제 허위 과장 광고라는 게 이제 행정처분을 받았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서 어떤 비싼 물건을 샀다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 조금 쉬울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이슈로 법원에 간다고 했을 때 제가 판사 같으면 속아서 샀다 하더라도 당신이 피해를 본 게 없지 않냐. 오히려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지 않냐. 근데 뭔 소송이냐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아니 소비자예요, 소비자. 환자. 환자.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거 산 의료기관에서 만약에 의료기관에서 네. 나는 이거 속아서 샀다 이렇게 만약 소송을 얘기하면 걸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제 느낌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보다는 당신이 전문가잖아요. 네. 그쪽은 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소비자하고 또 다른. 그리고 이게 정식으로 식약처에서 허가가 난 제품이 없고. 그렇죠. 하여튼 더 파장이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잠적해버려. 예, 저희가 이제 쭉 듣기에는 제2, 제3의 스키오 같은 장비들이 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세상에는 항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찾아봐서 또 퇴출시켜야 될 거 있으면은 또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항상 세상 현상의 5%는요.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있어요. 뭐 어느 집단이나 5%의 불량품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5%. 네. 또 5%에 또 속해서 또 맹목적 확신을 가지고 또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그 비율이 이제 높은 집단도 있고, 조금 낮은 집단도 있고, 뭐 그런. 5%도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근데? 5%보다 높으면은. 사실 말을 5%라 했지 5% 그러니까요. 넘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변호사 중에는 몇 %가 불량품이라고 생각하세요? 변호사들 중에서는 불량품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기자 중에는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 중에서는 뭐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그러니까 불량품이라는 건 객관적 기준은 징계받은 게 얼마나 되느냐. 변호사 수여했다가 대한변협에다 물어봐서 한 해에 평균 몇 명이 징계를 받았냐 하면 불량품이 나오겠죠. 그걸로만 따지면 5%보다 훨씬 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겠죠. 네. 네. 기자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사들도 보면은 뭐 복지부에 행정처분 받은 사람들 의사는 꽤 많을 것 같은데 그죠? 행정처분이 뭐 엄청나니까요.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의대. 추진하고 있죠. 네, 네, 여기 지금, 네. 졸업하면은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네, 근무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있었죠. 저희도 저번에 언젠가 방송에서 이게 면허 따고 10년이냐, 그렇죠. 예. 뭐 수련 받고 공보위 군의관 갔다 온 다음에 10년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네. 이쪽 10년이라고 해도 좀 이상하고 문제. 저쪽 10년이라고 해석해도 좀 문제 이렇게 얘기 전해드렸는데. 네. 우리가 이제 곽 기자가 물어봤죠? 어느 쪽이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복지부가 답을 했습니다. 답을 했는데 이거는 이게 법이 아직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추진 중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제 실제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복지부 생각이 지금 이렇다는 건데 지금 복지부 생각으로는 거기를 졸업할 경우에는 전문의 취득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못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의 취득 후 10년. 예. 10년.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너무 짧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3년 군대 가는 거. 그렇죠.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잖아요. 네.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를 만약에 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5년. 그럼 8년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실제로는 2년 정도 어디 펠로우만 2년 하고 나오면은 그럴 수도 끝인데 있죠. 예. 그 뭐 아무 의미가 없네 이런 이제 지적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30대 초반부터 들어가죠. 뭐 20대 후반에 이제 의사가 되죠. 되죠, 보통은. 되죠. 네.
면허를 면허는 국시를 따니까. 하면 네.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면요. 전문의가 되면은 이제 뭐 군대 갔다 와서 되면은 30대 중반이고. 초중반, 네. 중반 정도 되고. 그러니까 40대 초중반에까지 그렇죠. 나올 있어야 수 된다. 있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음. 예.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황 과장 이게 이제 공공의료과 황희수 과장이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황 과장 생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액팅하게 일해야 되는 전문의 기관에 공공기관에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이거는 솔직히 좀 그렇고 전문의 이후에 10년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지 좀 얘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 덧붙인 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의료기관에 10년 근무한다 이렇게 하면은 의사분들이 뭐 어디 뭐 저기 섬 뭐 지방 저쪽 오지 뭐 이런 데 가서 한 10년 하는 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섬도 물론 가겠지만 서울에도 이제 뭐 공공의료기관 있잖아요. 국립의료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데로 이제 순환 근무하고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지연만 가서 10년 동안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 게 이게 좀 저는 이게 재밌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국립의대 출신 의사들이 많아지는 거를 일반 지금 이제 현장에 계신 의사분들이 또 경쟁자가 늘어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한 과장이 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문의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분들이 일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무슨 개원을 한다거나 뭐 어디 뭐 트라이를 한다거나 이런 게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 의대에 나온 분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멘트도 이제 하셨죠. 네. 공공의료기관에 나가니까. 10년 동안 묶어둘 네. 거니까 일반 당신네들하고 경쟁자가 줄지 않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네, 그런 했다는 거죠. 예. 그 뭐 그런 공공의료기관하고 민간의료기관 자체가 경쟁하고 있는데 뭐 큰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뭐 어쨌든 복지부 생각은 그렇군요. 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쯤이라는 거는 전혀 지금 없고 근데 의지는 굉장히 강해요. 네. 꼭 하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있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뭐 법통과가 뭐 물 건너 간 거지만 계속 트라이 할 것 같고 느낌상 박근혜 정부 내에 뭔가 좀 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 그 이정현 의원이 확실히 실세이긴 실세인가 봐요. 세긴 센가 봐요 그분이. 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국립의대 네. 의대를 갖다가 순천에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얘기 말씀하시면 안 이제- 돼요. 네.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순천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 있죠. 왜 갑자기 그 이정현 의원이 그러니까 나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이제 이정현 의원이 처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예. 쓰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추정이지만 결국 순천이나 뭐 이쪽 동네 어디로 가지 않겠냐. 만약에 생긴다면. 목지부는 공식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공모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는 발표를 했지만 공모야 뭐 예. 그런 거죠. 이정현 의원이 다음 재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가 또 달라지는 그러면 거죠.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재미 이상하다 얘기가. 근데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 번 믿으시는 분들은 쭉 믿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뭐 일각에서는 뭐 국회의원 이거 뭐 안 돼도 큰 지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되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되면 이정현 뭐. 의원 좋아합니다. 자전거 타고 선거운동하고 제가 자전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참 자전거 동호회 정치인을 좋아하는 이유, 다양한 좋아하고 여러 가지가 싫어하는 있죠.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아니 우리 그 아까 뭐 댓글도 봐요. 제가 사과 뭐 과일 줘서 좋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꿈에서 그 진짜 네. 준 것도 아닌데. 진짜 준 것도 네. 아닌데. 다 있습니다. 자, 이게 참 근데 좀 재밌는 게 이렇게 만약에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라고 규정을 해도요. 그래도 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그러면 전문의 취득하고 군대 간 사람하고 군대 갔다 와서 전문의 취득한 사람하고는 또 3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전 몰랐는데 기사에 달린 댓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누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럼 전문의 취득 안 하면 그냥 일반인으로 활동하면 어쩔 건데. 그건 안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안 네. 되는 게 네.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공공의료 10년이라는 거를 의무를 다 안 하면 네. 의사 면허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면허라고 복지부는 보기 때문에 아니 전문의 취득 후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전문의 취득 전에는 의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마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면 안될 되잖아요. 겁니다. 안될 내가 겁니다.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레지던트를 할 건데 지금 임시로 좀 미루고 있다.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럼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좀 해가지고 좀 미루겠다. 그럼 뭐 한 내년에 할 건데 올해는 그러면 내가 놀아? 어디 가서 이제 저건 해야지. 밥벌이는
이러면서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정 안 해줄 것 면허 같은데. 취소시켜요? 네. 뭐 결국에는 그동안에 그럼 학비 다 돌려줘라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면허 자체를 취소시키는 거죠. 의사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아무튼 이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의사짓을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 국립의대 지원하시는 분들이 바보들은 아닐 거예요. 상당히 그나마 머리 좋으신 분들이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예상 가능한 걸 다 생각해봐야 그리고 이게 국비 100% 다 지원이기 때문에 꽤 메리트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돈이 요즘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은 데 가면 다 그 복지부에서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우리가 돈 다 내주는데 전문의 딸 때까지 다 지원해 준다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복지부 생각이거든요. 그럼요.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용하면 안 되죠. 근데 꼭 5% 정도는 이용할 겁니다. 아무리 걸러내도.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이제 의대 신설 이야기인데 네. 병원도 그럼 같이 짓는 거냐? 병원 짓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의대를 설립하려면 지금 법상에 의대 설립하려면 그 부속 병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300병상 이상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황희수 과장 얘기가 부속 병원은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법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 중소병원 이런 거 하나 뭐 이렇게 인수해도 되는 거고 새로 안 짓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문제는 이제 수련이잖아요. 네. 근데 수련 같은 경우는 전국에 뭐 NMC를 비롯해서 전국에 이제 국립대 병원들도 있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수련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를 좀 활용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수련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지부는 조금씩 보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냥 시작만 하면 바로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국민들에게 일단 그 가난한 의대를 그렇죠. 지망하는 우수한 그럴 수도 있고 그 인재들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생겼고 그렇죠. 또 이렇게 그 국립병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렇죠. 인력들도 확보되고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추가로 덧붙이자면 복지부한테 이런 얘기 전해주고 싶어요. 이 10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적으로 근무, 기관 의무 근무하는 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그냥 어떤 공공기관 그런 것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역학조사관도 미달됐습니다. 미달이 네, 됐는데 최종 미달. 네. 뭐 의사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뭐 국립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서 일한다거나 역학조사관으로 아니면은 뭐 식약처 같은 데서 좀 일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지금 국가수 같은 데서 거기는 의료기관은 아니잖아요. 법의학 뭐 그런 데서 좀 일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검찰이 됐든 뭐 경찰이 됐든 뭐 소방본부가 됐든 이런 좀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의사가 좀 와서 일하면 좋을 것 같은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도 아이디어. 괜찮네요.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환자 보는 것만 의사의 역할이 아니니까. 그 지방에 있는 일손 부족한 의료법인은 어때요? 그거는 거기까지 하기에는 거기는 이제 공중보건 의사 뭐 보내주는 정도로 그렇죠. 충분할 것 같고. 네. 그럼 뭐 국책 연구기관 이런 데도 좀 가서 좋은 아이디어네. 그거까지 좀 지금 이거 구상 TF에 박사님 참여 안 하고 있어요? 전 뭐 됐고요. 네. 다음에 그 황희수 과장 만나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해야지. 옆에서 훈수만 두고 있으면 어떡해. 뭐 저 참여하라는 제안도 없고 뭐. 그래요? 네. 제가 다음에 황 과장을 만나면 어떠냐 TF 하나 만들어봐라 이렇게. 그러게요. 황 과장님한테 TF를 떠나서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있다고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이 복지부는 국립의대에 이제 처음에는 의대만 생기잖아요, 단과대로.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의대가 이제 의사만 있는 건 아니니까 간호대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향후에 종합대학으로 만들 계획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큐에 해결할 생각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겠네요. 일자리 창출이야 요즘 박근혜 정부의 최대 화두니까요. 자, 다음 뉴스 갑시다. 자, 감사원이 진행한 메르스 감사 있었죠. 우리 질병관리본부 의사 출신 공무원만 대거 딱 골라가지고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뭐 했는데 실제 발표된 내용은 또 거의 비슷했죠. 비슷했죠. 복지부 공무원들도 몇 분이라기보다는 이제 문제됐던 것 같은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감사원이 이제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복지부, 뭐 질병관리본부, 뭐 보건소, 뭐 이런데 여러 기관들을 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총 39건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답니다. 감사원이. 지난 그 결과를 14일 날 발표했는데 이 건을 바탕으로 8건, 총 8건에 관련된 16명에 대해서 징계, 정직 이상 중징계는 그 중에 9명인데 아무튼 이 16명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그 징계 16명 중에 12명이 질병관리본부 소속이고요. 2명은 복지부, 나머지 2명은 뭐 보건소 소속 이렇게 결정이 돼서 사실상 질병관리본부가 거의 다 이제 징계 대상자가 됐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이게 이제 다 이제 실명이 공개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너무 강화돼가지고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너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가지고 이 실명 공개 이런 게 굉장히 막히나 봐요. 예전에는 이런 감사 결과 큰 게 뜨면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감사원에 좀 이렇게 찌르고 좀 떼쓰고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줬었나 봐요. 슬쩍슬쩍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줬는데 요즘엔 얄짤없다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들도 못 구한대요. 이 명단을 국회의원들도 못 구한대요. 그래가지고 알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큰 덩어리가 큰 분들은 대충 이게 뭐 ABCD 뭐 이렇게 나와도 직책 이런 걸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 일단 양병국 본부장은 해임. 이거는 뭐 알려진 거고 허영주 감염병관리센터장 강등 됐는데 요분 복지부 권준우 공공보건센터장 아니 공공보건정책관이 정직을 당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소개해드릴 때는 요분은 빠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소식 그때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요분도 정직에 포함되신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 왜 복지부는 아무도 없냐라는 지적했더니 복지부에서 권준우 정책관만 징계받은 거 아닙니까? 권 정책관하고 한 명 더 있는데 그분은 밝혀지진 않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지적이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처음부터 있었는지 뭐 그거는 뭐 알 수 있는 길은 없죠. 지금 알 수 있는 길은 없죠. 예. 자,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징계 관련 자료, 감사원 발표 자료를 보면 좀 웃긴 게 그 익명성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다 실명을 한 개도 거론 안 했는데 그 뭐 질병관리본부장 뭐 A씨 이런 식으로 딱 한 명밖에 없는 딱 한 명밖에 없는 자리도 그렇게 이니셜 처리를 했더라고요. 자, 강등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강등은 뭡니까? 저도 요번에 강등이라고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아니 뭐 우리 뭐 군대에서 얘기하면 병장에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뭐 돼요. 예. 직위가 낮아지는 거죠. 예,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그다음 공무원 신분은 유지가 되는데 3개월간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받는 것을 이제 강등이라고 하는 이 꽤 큰 징계죠, 이 정도면. 그러네요. 이건 자존심 굉장히 상하시겠어요. 예. 정직은 뭐 어떻게 정직은 되는데요? 몇 개월 월급은 동안 나옵니까? 정직은 3개월 내에서 직무를 이제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감사 결과가 이제 공식 발표가 되니까 타겟이 문영표 전 장관한테로 그렇게 가고 됐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타겟이 문 장관한테 갔는데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성명을 내서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의 파면, 지금 이분이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계시니까 파면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감사원은 문영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메르스가 창궐할 당시 보건당국 수장이었던 문 전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부실 결론이 내렸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문 장관은 꼭대기에 있었는데 문 장관까지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문 장관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감사원이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한 거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문영표 장관이 6월 2일부터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6월 2일 이후에도 뭐 하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많이 상당히 뭐 이런저런 우왕좌왕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그거에 대한 책임자는 문 전 장관인데 그렇죠. 최종 책임자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그냥 우아하게 조용히 물러난 다음에 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몇 달 만에. 네. 심지어 연봉이 올랐더라고요. 장관보다 그렇죠. 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봉이 한 2, 3천 많더라고요. 영전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연봉은 그렇죠. 올라갔고. 그리고 경실련도 지난 21일 날 문 장관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요. 특히 뭐라 그랬냐면 병원명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중앙지방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겟이 다 문 장관한테 가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지금까지 야인으로 계셨으면 그냥 별일 없었을 텐데 이게 이사장으로 가버리시는 바람에 그래서 됐는데 감사원이 근데 이렇게 자꾸 이런 여론이 들끓으니까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하나 내가지고 문 장관하고 장옥주 차관을 감쌌는데 그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9월 10일부터 했다고 그때 소개드렸잖아요. 9월 10일 착수했는데 문 장관은 8월 26일 그다음 장옥주 전 차관은 감사 실시 중인 10월 29일 사퇴했기 때문에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받기 전에 그만뒀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소리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공소시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행범만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어렵죠. 네. 그러면 이런 식이면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리면 그렇죠. 아무 책임도 없다는 네. 뜻이잖아요. 그런 얘기죠. 네, 원래 사직서를 낼 때 이게 징계 문제가 생기면 사직서를 물론 반려하죠. 반려. 심지에 대기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고 이제 사표 내면 그거를 수리하는 것으로 뭐 징계 마무리할 수도 가름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감사원이 굳이 이제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해명한 내용만 봐가지고는 국민들이 별로 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퇴임했으니까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글쎄요. 거죠. 앞으로는 퇴임해도 물을 거는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책임을. 그리고 감사 결과를 뭐 다 너무 길기 때문에 다 하기는 좀 그런데 몇 가지만 보면 뭐 초등 대응을 잘못했다는 건 분명한 잘못으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병원명 공개 안 하는 거 굉장히 국민들께서 뭐라고 질찬하시고 이제 막 복지부에서 계속 이제 압박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복지부는 이게 이제 개인 뭐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도 있고 병원 내 불이익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개 안 했는데 그것도 잘못이라고 복지부가 콕 집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병원문 공개 이런 것들은 즉각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35번 환자 관련해서도 복지부가 조금 공개를 숨기고 이런 거는 조금 늦장 대응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그 감사 결과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부가 뭔가를 이 메르스 관련해서 정보를 숨긴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이런 것을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누가 책임을 감사 지느냐보다는 네,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제 질본 내부 분위기는 뭐 여전히 좋지 않더라고요. 네. 좋지 않죠.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이유는 왜 우리만 그러냐? 네,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감사 결과를 보면 왜 깨놓고 얘기하면 니네가 왜 과잉 대응하지 않았냐? 그렇죠. 라고 질책하는 거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잉 대응했다가 이렇게 별일 안 생기면 왜 과잉 대응했냐고 또 왜 오바했냐 구박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첫째 불만이고 두 번째는 과잉 대응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과잉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을 그런 게 갖추어져 있었는데 안 했다고 구박하면 그렇죠. 우리 이해하겠다. 근데 과잉 대응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여건 안에서는 나름 그게 과잉 대응을 한 거다. 네, 라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네. 그거 이제 얘기해봐야 더 욕먹을 거기 때문에 다들 그렇죠. 이제 내부에서만 쉬쉬하면서 하는 얘기더라고요. 과잉 대응이라는 뜻은 이제 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데 목소리에 권위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런 것보다 자원이 부족하다는 더 적극적으로 네, 뭐 방역도 열심히 하고 추적 조사도 더 하고 뭐 더 뭔가 이렇게 막 발동 걸고 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인력, 자원, 돈 뭐 이런 게 없다. 권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이제 본부장이 지금 해임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인사가 지금 빨리 돼야 되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정부 장관, 정지적 장관이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기자들 앞에서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업무보고 사항은 관계없는데 워낙 이제 현안이니까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이. 질병관리본부 장 인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징계 12명씩 막 받으면 그 안에 이제 그 구멍이 뚫릴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인사 관련된 거는 지금 이제 검증 중인 것 같은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 언제 될 건지. 그래서 지금 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고, 그다음 업무 공백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최종 징계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뭐 인사혁신처 뭐 이런 데랑 이제 협의 뭐 이런 게 진행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이제 해당 과하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에 이제 직무 정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공백이 생기는데 그걸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해보겠지만 정 안 돼서 중징계가 몇 달간 이렇게 좀 확정이 되면 대체 인력을 좀 투입하는 방안도 자기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투입할 대체 인력 찾기도 쉽지는 쉽지 않을 것 겁니다. 같은데요. 예. 네. 어쨌든 지금 징계받는 분들이 미우나 고우나 우리나라 현재 국가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예, 인물들이라서 예, 다 과장급 한참 너무 오랫동안 이 공백이 있으면 사실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하셨죠. 구멍이 뚫리면 안 된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갑시다. 요실금 소송에서 승리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옛날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옛날에 2009년 일입니다. 이 요류 역학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사기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산부인과 의사 50여 명이 7년 만에 최근에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는데요. 이게 이제 보험 사기 이런 거랑 좀 얽혀 있는 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아주 복잡한 사실 내용이었죠. 예, 이게 1988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삼성생명이 약 200만 명에게 요실금 수술 시 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2000년 초에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국내에 소개됐고 2006년에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요 상품이 이제 확 뜨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잠깐 가서 요실금 수술 받으면 상품이 떴다기보다 그걸 가입한 사람들이 그렇죠. 대거 수술을 그렇죠. 받았고 그 상품은 없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없어졌죠. 근데 이제 그러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 손해를 입은 삼성생명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2009년 요실금 수술을 시행한 산부인과 의사 100여 명을 보험 사기로 고발했고 이 중 50여 명이 불구속 입건된 건데 이게 이제 이 50여 명이 왜 그때 이제 이렇게 됐냐면 요실금 수술 전에 실시해야 하는 요역동학 검사 결과를 요류 역학 검사기기 납품업체 직원과 결탁해서 조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도 되는 수술을 받게 해서 뭐 보험을 타게 했다 뭐 이런 얘기였고 문제가 된 거는 복지부 고시에 이제 이 요실금 수술 받기 전에 요약동 검사를 받게 이제 고시로 돼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고시에 따라서 한 건데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소송이 벌어져서 7년이 지금 지난 상황이고 최근에 무죄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무죄를 받은 분들이 이제 자기는 무죄가 됐으니까 일종의 반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억울한 거 뭐 이런 거 집단 소송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뭐 저희가 역동학 검사, 요역동학 검사 어떤 게 맞아요? 네, 요 역동학 검사가 맞겠죠. 요 역동학 검사가 맞겠죠. 네. 오줌이 얼마나 세게 빡 나오느냐 그런 걸로 알고 그런 있습니다.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여러 번 뭐 기사로도 쓰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인 것 같은데 한국 의료 역사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웃기는 골 때리는 해프닝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아주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였죠, 이게. 그래서 이제 민간보험, 뭐 보험 사기, 도덕적 해이, 뭐 하여튼 수많은 이 용어들이 다 등장하는 재미있는 사건이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요실금 진단이라는 게 뭐 이렇게 딱 뭐 세균 검사하듯이 해가지고는 딱 나오면 이거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없는 애매한 주관적인 증상이 중요하고 뭐 검사 확진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사실 생긴 거죠. 그랬는데 뭐 어쨌든 쉽게 말하면은 요실금이 아닌데 그랬다고 환자는
보험 됐으니까 뭐 한 2-30만 원 내고 수술 받은 다음에 500만 원 민간보험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했고, 의사는 뭐 수술비, 진료비 이제 매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필요 없는 수술을 했다. 이게 이제 사건의 그때 핵심이잖아요. 그랬죠. 그게 예. 이제 삼성생명의 주장이기도 했고, 복지부나 뭐 검찰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의심된다, 이런 네. 분위기로 해가지고 이제 됐는데, 결국 이게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무혐의가 7년이나 됐죠. 걸렸고. 예. 이게 7년이나 걸릴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예. 이게 형사적으로는 사기잖아요. 사기로 이제 문제가 됐었던 사기. 거고. 네, 보험 사기. 사기, 보험 사기. 예. 예? 그것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또 요양 비용 업무정지 처분, 요양급여 업무정지 처분, 뭐 이런 것들로 과징금 처분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니까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고등법원에서 복지부가 패소했는데 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대법원에서 시간이 좀 오래 끌린 거죠. 그래서 이 50여 명의 의사들은 사실 물론 우리 이제 솔직히 얘기할 때 솔직히 얘기해서 일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던 사실, 5%. 네, 수술 아직 불필요한 상황인데 한 뭐 환자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까짓거 하지 뭐 이러면서 한 케이스가 물론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 50여 명이 다 사기꾼 취급을 받을 만큼 뭔가 이렇게 크게 엄청난 나쁜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저도 네,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이 50명은 상당히 오랫동안 뭐 심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억울하다는 거죠. 네, 이제 요거는 근데 이제 이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집단 소송을 하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조금 다른 저거예요. 요 사건하고 좀 다른 게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고시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요실금 수술을 받으려면 요실금 요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고시로 딱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의사분들 입장은 뭐냐면, 이게 지금 해외 이제 유럽이나 미국 좀 선진국들에서 대규모 검증 연구를 했는데, 요 검사는 유익성도 없고 사회적 비용 낭비일 뿐이다라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대요, 연구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고시를 뭐 개정하든가 철폐하든가 없애야 된다. 지금 이 고시를 이거 필요 없는 거 하고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고시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검사를 돈 내서 한 이 피해자들, 그러니까 환자 분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낸 검사비 하고 위자료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정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집단 소송이라는 게 이 그렇죠. 행정 처분을 당했던 의사들이 낸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환자들이 고시에 불필요한 좀 아픈 좀 창피한 그렇죠. 검사 행위를 반드시 받도록 사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뭐 비용도 지불했으니 그걸 국가가 배상해라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잘못된 고시 때문에. 대책위는 지금 큰 목표이긴 한 것 같은데, 만약에 환자 100만 명이 참여를 만약에 하면 검사비 10만 원, 뭐 위자료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20만 원씩 해서 청구하면 한 2천억 규모의 소송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적극 나서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지부는 요 고시 개정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냥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뭐 고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뭐 별 관심 없는 지금 상황인 걸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합니다.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진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아무 검사 없이 그냥 아무나 수술을 하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서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불편하기만 하고 딱히 진단적인 가치는 없는 이 검사를 무조건 또 하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결국 의사들과 환자들의 양심에 맡겨야 하나요? 그러니까 결국 또 그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이게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뭐 질병이 다 개인적이긴 하지만 요실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더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 가서 이게 증상을 이렇게 하기도 좀 자연적 어렵고. 노화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술금이라는 게.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봤죠.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지금은 질병이 된 경우도 많죠. 옛날에 머리 좀 빠진다고 병원 가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게요. 이 고시를 만들어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있었겠죠. 그래도 이런 네. 기준 하에 그렇죠. 걸러내자라는 네. 취지로 아마도 만들었는데 그랬겠죠. 그 이후에 네. 뭐 저 미국이나 다른 데에서 안 하고 필요 필요 없다 없는 걸로. 이렇게 된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스키오? 네. 그렇죠. 스키오도 뭐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는 허가됐다가 미국 FDA에서 그걸 폐지하고 아. 뭐 그런 어떤 세계적인 흐름? 예. 음. 그런 하나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일 같은데 이제 그 고시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검사도 했고 돈도 뺏은 걸 예. 다시 돌려줘야 된다. 아, 요건 좀 범위적으로 또 검토를 해봐야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음. 자, 오늘 뭐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할까요? 그럴까요? 그러시죠. 우리 곽 PD 오늘 또 빨리 가야 되는데. 네. 네. 오늘 뭐 무슨 일정이 있는지. 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환자의 경험이 중요한 화두인 것 같던데 환자의 경험이 뭐지?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환자의 경험이란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서 환자가 느끼게 되는 감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호작용의 총합으로 이는 의료기관이라는 조직의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어려워. 아, 이런 설명도 있죠. 환자의 경험이란 당신이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배우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멋진데? 그 말은 누가 했나요? 폴 슈피겔만과 브릿 베렛이 쓴 Patients Come Second라는 책에 나와. 페이션트 컴 세컨드? 환자는 두 번째다? 환자가 첫 번째 아니었어? 아,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래. 책 제목도 환자는 두 번째다. 이런 책도 있는데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환자들은 사물이나 숫자나 질병이 아니다. 환자는 병원의 미래다. 클리브랜드 클리닉 환자 경험 개선 프로젝트.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이런 건 좀 읽어줘야 돼. 예, 오늘 히포그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보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번호 다 알고 계시죠? 라디오 골뱅이 doc가 3개입니다. .co.kr입니다. 네.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서 3,106명이 합격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새내기 의사 3,100여 명 환영하고요. 축하드리고 좋은 의사가 3,100명 늘어나는 거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5% 룰에 따르면 150명가량이 항상 문제를 사회에 또 일으키실 잠재적 위험군들이니까 각별히 마음가짐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그라테스 2016년 1월 22일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